안녕하십니까. 단박이 오름의 대장장이 전지호입니다. 저희는 2011년부터 네이버에서 스포츠 지도사 관련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는 현재 회원수는 65,550분이시네요.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스포츠 지도사 관련한 의사소통 그리고 정보의 교류량으로 보면 저희 카페가 가장 많은 소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저희가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매년 거의 동일한 질문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초보이신 분들은 스포츠 지도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엔 어떤 종목으로 도전하는 것이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가, 이런 질문들도 있고요. 그리고 필기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필기 과목을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질문은 이미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또 다른 자격증, 종목을 달리 하든 종목을 같이 하든 간에 다른 자격증을 하나쯤 더 따려고 하는데 그럴 땐 어떤 코스가 가장 빠른가, 그리고 가장 안전한가,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즘처럼 이제 필기 공부가 한참일 때는 과목을 어떻게 선택할까 플러스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높을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더불어 저희가 교재를 출판하고 있고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재를 사야지 좋아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올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 밑에는 항상 똑같은 또 댓글이 달려요. 어떤 교재 추천해요? 네, 저희 교재가 아닌 다른 교재를 추천하겠다라는 댓글이 항상 세트로 이렇게 묶여 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저희가 추측컨대는 거의 뻔한 일이 아닐까, 네, 광고의 한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최근 들어서도 그런 질문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이.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은 뭐냐면 스포츠 지도사에 쉽게 합격하는 법입니다.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하는 법. 그런데 이 영상을 저희가 길이상, 분량상 3개 정도로 나누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영상은 3번을 찍겠습니다. 하나는 제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스포츠 지도사에 도전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전 생체라는 것이 있었던 그 시대에 자격증을 딴 분들의 조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하시는 경우, 혹은 일부 사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설 자격증인데 마치 이게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안에 포함된 것처럼 인강을 파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부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교재를 고르는 방법. 스포츠 지도사 영역에선 필기와 실기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은 교재들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정식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카페는 2014년까지는 정식 출간은 아니었고요. 일종의 자료집 형태로 재본된 자료를 공급하는 그런 공간이었다가 2015년부터 워낙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교재를 정식 출간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장 먼저 교재를 출간한 업체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교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교재들을 이것저것 선택을 하시고 보통 한 2권 이상은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력으로 사용하는 교재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교재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영상에서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가장 좋은 공부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걸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3번째 영상인 그 공부 방법은 다른 출판사의 교재를 샘플로 놓으면서 이렇게 공부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건 불공정한 행위니까 저희 교재를 바탕으로 이런 교재들이 있다면 이렇게 활용하면 합격의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 스포츠 지도사라는 제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전형의 과정은 무엇인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은요,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관련 시설을 운영하려 하거나 아니면 그런 시설에서 강습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체육지도자연수원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기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이 문체부 산하 기관인데요. 이 기관에서 전형의 일정을 정하고 그리고 시험을 출제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한 채점, 그리고 당락, 합격과 불합격, 이런 것들도 이쪽에서 관장을 해요. 그런데 스포츠 지도자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 사이트를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이트에서 스포츠 지도사와 관련해서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스포츠 지도사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 정도는 즐겨찾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검색을 하실 때, 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의 체육지도자연수원, 그냥 체육지도자연수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자, 체육지도자연수원이에요.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일부 좀 악의적인 사설 업체들은 이 체육지도자연수원이라든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는 단어의 글자 한 글자만 어떻게 바꾸어서 본인들의 사이트로 연결되게 합니다. 그리고 출제자가 직접 강의하는 인강이라든가 출제자가 집필한 저술, 도서, 이러면서 판매를 해요. 그런데요, 국가고인 자격증에서는 출제자는, 시험에 관여하고 있는 출제자는 인강을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그런 사설 출판사를 통해서 교재를 출간해도 안 됩니다. 그 관련된 교재는 다른 영역은 출간해도 되죠. 저술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의 집필위원이다, 출제위원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이 영역에 해당하는 수험서라든가 아니면 자습서라든가 이런 거 출간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설기관들에 가입되셨는데 혹시 들어갔는데 출제위원이 만든 인강이다, 그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출제위원이 만든 책이다, 그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자꾸 강조드립니다. 체육지도자연수원이라고 해요. 이건 저희하고도 상관없는 사이트예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사이트를 즐겨찾기에 반드시 등록해 놔야 되는 이유는요, 엊그제 저희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면 많은 전화를 받는데 또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생활체육 지도자라는 자격증이 사라졌다. 그런데 대신에 체형관리 자격증이라는 것이 하나 신설됐으니 그 인강을 듣고 그 자격증을 따라 라고 하더래요. 우연히 어떤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사기인 거죠, 그죠? 근데 이분이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어서 덥석 그걸 무실 뻔한 거예요. 덥석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라고 검색해서 찾아 들어간 어떤 사이트에서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했더니 생활체육 지도자라는 건 사라졌고 대신에 체형관리 자격증이라는 것이 신설되었으니 그 인강을 들어라, 교재를 사라. 자, 그런데 다행히 이제 저희에게 전화를 하셔서 그런 사실이 맞는가라고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사기에 걸리진 않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런 사기에 걸리십니다. 인강업체들 중에 부도덕한 업체들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다음에서 저희 업체를 단박에 오름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이상한 사이트가 같이 뜹니다. 그건 정말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참 조심하시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이런 객관적인 공인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시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시험에 대한 안내들도 있어요. 시험에 대한 안내들을 보면 뭐 연간 일정도 쫙 나와요. 그런데 2023년도 일정은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 제도 안내 같은 걸 보시면 1급부터 2급까지 그리고 장애인, 유소년, 노인, 스포츠 지도사에 대한 안내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필기 과목은 뭐고 이런 걸 다 이제 하나씩 찍어보죠. 우리가 2급 생활이니까 2급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보면 자격이 뭐냐, 자격 요건은 뭐냐, 언제까지 어떤 서류 제출해, 필기시험 과목은 뭐가 있어, 뭐 쭉 있어요. 그리고 자격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격 종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65개나 있고요. 제가 봤던 가장 좀 낯선 종목은 뭐냐면 힙합이었습니다. 힙합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유의사항이라든가 결격사유들이 있어요. 결격사유. 결격사유만 지금 미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질문을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최근에 전화로. 그리고 전화로라는 말씀 드리면 안 됐었는데 자꾸 전화를 하시는데 게시판이 있으니까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제 목 좀 보세요. 지금 목소리가 인강을 찍고 전화 응대는 다른 사람이 하긴 하는데 제가 받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전화 한번 받으면 한 10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목이 쉬질 않아서 쉴 틈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목이 좀 아픕니다. 전화보다는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자, 결격 사유를 어떤 분이 여쭤보시는데 결격 사유라는 건 별건 없어요. 범죄 행위만 저지르지 않으시면 됩니다. 범죄 행위만. 그리고 이제 금치산이라든가 한정치산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유로 재산을 관리할 정상적인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판단되면 금치산이라든가 한정치산 판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길에서 돈 뿌리고 다니시는 분들, 돈 관리 안 되는 분들, 진짜로 돈을 막 뿌려요. 빌딩에서 나눠 가자 뭐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금고 3년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금고 3년이라는 항목을 많이 질문하시는데 금고 3년이라는 건 금고가 벌금 뭐 돈 넣어놓는 창고 이런 거 아니에요. 금고는 구금되었다는 거예요. 구속 이상으로 구금되어서 징역형을 살거나 해서 그런 3년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사람이면 그러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종전의 체육 지도자에 관한 경과 조치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거 클릭하면 뭐 내용 나와요. 예전에는 14년도 이전까지는 제도가 생활체육 지도자, 그래서 생체였죠. 지금은 스포츠 지도사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때 줄임말을 사용하면서 생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생체란 말은 없어졌어요. 생스라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오히려 생활 스포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생체 3급이라는 분들은 지금은 다 스포츠 지도사 2급으로 승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뭐 추가 취득할 때 아니면 특별 전형으로 뭔가 종목 새로운 자격증을 딸 때 어떤 이점을 부여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필기를 면제해 준다거나 실기를 면제해 준다거나 그런 내용들도 찾으면 있는데, 자, 여기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건 저희 사이트, 저희 카페에 올려드린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굴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달라. 포토샵 만든 분들은 노벨상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카페예요. 저희 카페.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서 단박의 오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도 가입되어 있으신 게 좋아요. 워낙 축적이 되어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거의 모든 내용, 그런 내용들이 이미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하셨거나 대답을 들으셨거나 했어서
그냥 검색만 하면 다 나옵니다. 저희 교재를 저희 이 카페를 오시면 자, 스포츠 지도사 안내라는 그런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에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볼게요. 자격 안내부터 볼게요. 스포츠 지도사란 뭐냐면 이렇게 5개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첫 번째 전문이라는 건 예전에 2급 경기 지도자라고 불렸던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급 전문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각각의 자격 종목에 한해서 자격 종목이라는 건 보디빌딩이냐 아니면 등산이냐 자전거냐 뭐 이런 건데 그 종목에 한해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지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하고 좀 다른데 생활은 보십시오. 3급 생활체육 지도자인데 여기 조금 잘못된 게 있어요. 자격 종목에 대해서 전문체육 이분들은 전문체육은 못합니다. 전문체육은 못하고요. 생활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전문체육은 못하고요. 그리고 생활체육만 지도할 수 있어요. 생활체육만. 자, 그래서 만약에 전문도 딸 수 있고 생활도 딸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전문 선수 생활을 하셨던 분들 아니면 대학에서 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신 분들 그 졸업장을 받으신 분들 아니면 졸업 예정자 이런 분들은 전문 스포츠 지도사에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애초에 그냥 전문 하나만 따시면 돼요. 왜냐하면 전문에 도전하시면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을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데 생활에 도전하면 생활 체육만 지도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더 전문적인 선수를 지도하게 될 때 자격증을 하나 더 취득하는 근데 자격증 하나 더 취득하는데 연수기간까지 합치면 1년 걸리거든요. 거의 7개월, 8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다 딸 수 있다면 전문 하나만 따시는 것이 나아요. 전문 하나만. 생활하고 전문을 동시에 따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뭐 월급이 많아지거나 하지도 않아요. 취직이 더 잘 되거나 하지도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유소년,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는 2015년에 제도가 개편되면서 신설된 종목들입니다. 신설된 자격증인데 말 그대로예요. 노인이라고 하면 노인 연령층에 계신 분들을 지도할 수 있고 유소년 그러면 3세부터 중학교 전까지의 아이들, 학생들 그러니까 전문 선수가 아닌 일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요.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죠. 유소년 축구, 유소년 농구 이러면서 노인 스포츠 지도사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인 인구를 위한 여러 가지 강습들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게이트볼 제일 흔하고요. 최근에 파크 골프, 등산, 배드민턴 되게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종목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라면 노인 스포츠 지도사 정도는 자격증을 하나 더 취득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인데 말 그대로 장애인 분들을 지도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분들의 스포츠 참여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권에 따라 조금 그 비중이 달라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각 정권마다 장애인 스포츠는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하려고. 정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생활을 따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서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 계시죠? 네. 본인의 연령대가 좀 높으시면 노인 스포츠 지도사 정도를 따두시는 것도 괜찮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요 밑에 있는 걸 따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문 따신 분들 생활 따지 마세요. 전문 따신 분들 생활 딴다 그래서 더 나아지는 거 없어요. 밑에 있는 거를 하나쯤 더 따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전문 따신 분들은 차라리 대학원을 가세요. 대학원. 최근에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럼 대학원에서
체육과 관련한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절차들을 되게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데들이 많습니다. 2년제로 운영되고요. 2년제로. 물론 가서 수업을 듣고, 수업이라는 게 뭐 강의 수업보다는 세미나가 많기 때문에 수업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긴 하겠지만 2년만 고생하면 그러면 석사 학위가 나옵니다. 그 석사 학위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석사 학위가. 그래서 따는 건 별로 어렵진 않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만 빼면 할만하거든요. 그러면 전문하시는 분들 석사에 바로 도전하시는 거 괜찮아요. 강추예요, 강추. 자, 이게 이제 자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 대상인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전문하면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유소년 밑에만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사설 강습 시설들, 스포츠 시설에서 보면 유소년부터 그냥 노인 연령층에 계신 분들까지 다 등록해서 같이 훈련이래. 운동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막 이런 걸 다 자격증을 더 많이 취득할 필요는 없어요. 동일 종목일 때는 차라리 다른 종목에 도전하시는 게 나아요. 보디빌딩이라면 보디빌딩과 세트로 묶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필라테스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하나 같이 취득해서 콜라보 형태로 시설을 운영하거나 강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여러 개를 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동일 종목에서는. 생활, 청소년 성인, 생활체육 가르치죠.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강습할 수 있는 게 노인 스포츠 지도사. 3세에서 초등학생까지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그리고 장애인분들. 네.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는요, 아주 특수합니다. 왜냐하면 보면 전문 체육에서 생활체육, 기타 여러 가지 영역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가 사실 이 중에선 따는 게 제일 까다로워요. 어렵다가 아니라 까다로워요. 이를테면 내가 생활을 가지고 있다. 동일 종목으로 노인을 딴다. 그럼 어렵지 않아요. 거의 뭐 면제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생활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을 따려고 한다라고 하면 특수체육론이라는 필기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자, 필기 과목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필기시험의 과목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문하고 생활은 선택 과목이 7개가 있는데 7개 중에 5개를 무조건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5개의 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필기시험을 먼저 보고 필기의 합격자를 모아서 구술과 실기를 보고 그 합격자들을 또 모아서 연수를 치르고 연수가 끝나면 현장 실습한 다음에 자격증이 나오는 구조예요. 지금은 전형의 과정이. 필기를 먼저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필기를 먼저 본다가 2014년도와는 가장 많이 달라진 경우예요. 2014년까지만 해도 실기를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실기를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했다는 거예요. 실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전문 선수 출신들이라든가 아니면 체육학과 출신들이 훨씬 더 유리했고요. 그렇게 합격한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나중에 필기에 도전하는 사람들, 그 합격자들이 필기에 도전하게 되는데 필기를 보는 분들은 거의 선수 출신이나 체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2014년 전에는 실기를 본 다음에 그 합격자들을 연수를 먼저 시켜줬어요. 근데 그 연수가 뭐냐면 필기 과목의 강의예요. 필기 과목 강의. PPT로 했습니다. PPT로. 그래서 PPT만 잘 보거나 PPT만 노트 필기를 잘 해놓으면 거기서 시험 문제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일반인한테는 2014년까지는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있었어요. 저도 자격증이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권투로 있습니다. 자격증이. 왜 땄냐 하면 제가 강습시설, 교습시설이죠. 교습시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학원.
그 다음엔 동시에 그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업체를 같이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름이에요. 그런데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의 학부모들, 이런 사람들이 일이 끝나면 자기 뭐 공부할 거 공부가 끝났다거나 아니면 자기 업무가 끝나고 나면 어디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겁없이 이 교습시설의 위층이나 아래층에 그 운동시설을 만들려고 했어요. 운동 강습시설을. 근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자격증을 따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투, 그 당시엔 제가 권투를 재밌게 하고 있었을 때여서 권투를 땄는데 실기 통과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 실기 연습 엄청나게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실기를 통과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일사천리예요.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책만 보던 사람이니까 필기 시험 같은 건 정말 문제도 아니었죠. 자, 그런데 2014년 전에는 필기가 아닌 실기를 먼저 봐요. 그러니까 전문 선수 출신 분들 아니면 체대 출신 분들이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필기를 봐요. 이분들은 실기는 거의 합격합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필기, 전문 선수 출신 분들 공부 거의 안 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엘리트 스포츠의 문제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체대 출신 분들도 마찬가지. 그때 필기 과목이 체육학과의 전공 과목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공부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거기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자, 그랬다가 이제 하도 이분들이 그 내용 지식이라고 하는데 가르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자기 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 지식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제도를 개편했고 어떻게 필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현재는 필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구술을 하고 실기를 보고 그 합격자들을 모아서 연수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수 과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합격한 상태에서 연수를 받다 보니까 연수에서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돼요. 출석만 잘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자격증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거의 확정이 돼요. 그런데 그 필기가 뭐다? 필기가 선택 과목 7개다.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윤리, 역학, 생리학, 체육사예요. 그리고 그 하위 과목인 사회학의 하위 스포츠 사회학, 심리학의 하위 과목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심리학, 교육학의 하위 항목 스포츠 교육학, 뭐 이런 식으로 스포츠가 앞에 붙어 있죠. 그래서 스포츠가 앞에 붙어 있지만 실제로 내용은 거의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윤리학, 역학, 생리학, 한국사 이런 겁니다. 거의 실제로 시험 출제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필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사실. 지금은. 그리고 이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선출도 아니고 선수 출신도 아니고 그리고 전공자도 아닌데 여기서 전공자는 체육학과겠죠. 전공자도 아닌데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데요. 필기가 먼저잖아요. 그래서 선수 출신 분이나 체대 출신들보다 일반인들이 훨씬 더 많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필기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필기를 끝나고 나서 실기를 볼 때는 선출이나 아니면 체대 출신 분들이 많이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도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운동만 열심히 잘 해오셨다면 필기는 일반인 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합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 체육론이라는 한 과목을 반드시, 유소년은 유아체육론, 장애인은 특수체육론이라는 과목을 반드시 한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하고 플러스 알파로 선택 과목 중에 4개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필기시험의 과목들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면 필기시험은 어떻게 하면 붙냐? 어느 정도로 시험을 잘 보면 붙냐? 라고 하면 평균 60점 그리고 과락이 없으면이에요. 과락이 없으면 평균 60점 이상만 받으면 돼요.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60점부터 합격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과목이라도 35점 밑을 받으면 떨어져요. 다른 거 다 100점이어도 한 과목이 35점이야. 그러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골고루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또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평균 점수를 맞추는데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세 번째 영상 공부 방법, 두 번째 영상이구나. 두 번째 영상에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할까?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세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영상에서. 네, 지금은 대략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걸 좀 볼까요? 자격 요건? 자격 요건 한번 볼까요? 본인의 자격 요건은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격 요건은 생활, 노인, 유소년, 장애인, 지도사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자격 요건 따질 필요 없어요. 범법 행위만 저지른 적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성범죄 저지른 적 없어야 하고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자 아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리고 고졸 이상. 고졸 이상이에요. 고졸 이상. 18세 이상이어서 그런 분들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데 전문분들이 전화 질문이나 게시판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전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전문 스포츠 지도사에 도전하시려면 4년 이상의 경기 경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일반인인데 복싱 대회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복싱 대회가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경기도 많아요. 그럼 나갈 수 있잖아요. 뭐 주짓수다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기에 나갔을 때 내가 선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냐면 소속되어 있던 그 단체에서만 알고 있어요. 소속되어 있던 단체에서만 아니까 전화해 보시면 돼요. 그 단체에 본인이 무슨 협회 소속으로 아니면 어떤 단체 소속으로 아니면 어떤 팀 소속으로 선수 생활을 하셨다. 그러면 거기에 전화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경기 경력을 인정받는다라는 건 엘리트 선수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체부에 등록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에 전화해서 우리 단체가 문체부에 등록되어 있었나요? 그럼 왜요? 라고 묻겠죠? 네,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에 도전하려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전화를 한 500만 번쯤 받으셨을 거예요. 다른 분들이 이미 많이 전화하셨을 테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답을 하실 겁니다. 네,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단체에 전화를 미리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 되는 줄 알고 느긋하게 준비했는데 전문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막 그래요. 자, 체육학과 졸업자이거나 졸업 예정 증명서 끊을 수 있는 사람. 4학년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4학년들이 그런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등등등 되게 많죠? 자, 학교 교사분들. 보통 학교 교사분들이 되시는 분들은 임용고사라는 시험을 치르죠. 그리고 임용고사보다 스포츠 지도사가 조금 더 쉬워요. 범위는 거의 같아요. 그런데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학교 교사 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먼저 따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카페에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 중에 달리는 맑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직 체육 교사분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무료 봉사해 주시니까. 저희 카페가 거의 처음 문을 여셨을 때 그분께서 저희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리고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정말 쉽게 취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자랑을 뻥 하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야, 왜 이렇게 쉽겠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네, 임용고사 준비하시던 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필기 공부든 실기든 궁금한 내용을 올려주시면 그분이 피드백을 거의 실시간으로 달아주세요. 학교 근무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 일을 정말 무료 봉사해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아주 명쾌하게 여러분들의 그 뇌리에 빵빵 꽂히나 봐요. 네. 그래서 올해는 그분하고 같이 책을 하나 더 만들어서 출간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사시잖아요. 임용고사 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지도사는 쉽게 따는 거예요. 근데
학교 교사를 먼저 되신다면 그럼 임용고사 통과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위 그 시험인 스포츠 지도사 시험을 또 보게 하는 건 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기와 구술만으로도 자격증을 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한번 훑어보시면 되고, 생활은 볼 것도 없어요. 생활은 만 18세 이상의 범법자만 아니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블라블라인데 여기를 잘 보세요.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요. 진짜 잘 보세요. 혹시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하실 생각 있으신 분 계시죠? 예를 들면 내가 보디빌딩이야. 그런데 생활도 따고 나중에 노인이나 유소년도 하나 더 딸 거야 라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죠? 그런 분들은 지금 진짜 잘 들으세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생활을 딴다고 합시다. 생활을 딴다. 그러면 생활을 따면 어떻게 따야 되냐 하면 잘못했다. 생활 자격증에 도전하시려면 필기 과목을 7개 중에 5개를 골라야 됩니다. 보이시죠?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윤리학, 역학, 생리학, 체육사 7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 어떤 걸 어떤 방식으로 고르면 유리하더라는 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근데 봐요. 7개 중에 5개를 골라야 되면 내가 안 골라도 되는 과목은 2과목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과목이 좀 어려운가 하면 심리학 어려워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생리학도 이상하게 어려워들 하세요. 되게 재밌고 제가 강의를 하면 제가 강의하면서도 이거 되게 재밌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리학을 많이 어려워해요. 역학도 많이 어려워합니다. 역학도. 그래도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걸 뺍시다. 역학하고 생리학을 뺐다 칩시다. 그러면 심리학이 포함되죠. 심리학하고 역학을 뺐다 칩시다. 그럼 생리학이 포함되잖아요. 어려운 과목 하나나 2개는 반드시 이 필기 시험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생활이라든가 전문으로 도전을 하게 되면. 그런데 노인, 유소년,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는 필수 과목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노인하고 유아체육론, 그리고 특수체육론 같은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은 4개만 골라도 돼요. 근데 이 필수 과목들이 되게 쉬워요. 필수 과목이 정말 쉬워요. 이런 거 인강을 유료로 만들어 파는 업체들도 있는 거 아는데요. 그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저희 교재의 부록편에 요약을 각각 실어드렸는데 되게 조금인데 그거 정독 4번만 하시면 다 80점 이상 나와요. 무조건. 그 정도로 쉬워요. 근데 인강을 왜 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인강을 하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유료 인강으로 제공하기엔 너무 그런데 싶어서 2월 말에 유튜브에 무료로 강의를 올려드릴 겁니다. 네, 노인체육론, 유아체육론, 특수체육론. 혹시 이쪽에 돈 쓰실 분들 계시면 돈 쓰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무료 강의 올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만큼 쉽단 말이에요. 저희가 돈 받기도 모호할 만큼. 그런데 이걸 하나를 필수로 선택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이 중에서 7개 중에서 4개만 고르면 돼요. 그럼 어려운 과목 다 도망갈 수 있어요. 심리학 빼고 역학 빼고 생리학 빼고 그나마 쉬운 것들로만 시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자, 다시. 내가 생활을 딸 거야. 네, 내가 생활을 딸 거야. 그런데 생활 먼저 딴 다음에 노인도 딸 거야. 라고 하면 생활을 먼저 따고 노인을 따는 것보다 노인을 먼저 따고 생활 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 노인의 필수 과목이 쉽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선택 과목은 7개 중에 4개만 골라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 다 걸러내고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이거 땄어요. 땄는데 여기를 보면 봐요. 생활이에요. 생활 이게. 유소년, 노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다라고 하면
실기부터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실기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다른 종목일 때. 근데 동일 종목일 때는 어떻게 돼요? 실기도 안 보고 필기도 안 보고 구술하고 연수로만 끝나잖아요. 구술하고 연수로만. 그죠? 그러면 첫 관문을 열 때, 네, 첫 관문을 열 때 노인이나 유소년부터 열고 가서 그 자격증 따고, 그러니까 쉽게 따고, 그 다음에 필기 면제 받고 실기 면제 받으면서 생활 하나 더 따면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이건 이제 제가 최근에 전화를 하도 이 전화를 받다 보니까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딸까? 자격증을 어떻게 더 넓혀갈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결론이에요. 자, 생활하고 노인하고 동시 같이 취득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한꺼번에 취득할 수도 있어요. 생활하고 노인하고 생활 유소년 같이 한 해에 끝낼 수도 있는데 연수하는데 힘드니까 그럼 2년 걸려서 하겠다 하면 노인이나 유소년을 먼저 하시라고요. 자, 이게 제가 드리는 팁입니다. 자, 대략 스포츠 지도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가, 뭐 이런 말씀은 좀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자격증에 도전해가는 과정을 밟는 게 유리한가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하나만 더요. 자, 제가 아까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체육지도자연수원이라는 사이트를 반드시 등록해 두시는 게 좋아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왜 그러냐면 전형 일정도 그쪽에서 발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전형 일정 발표되면 저희가 저희 카페 같은 데에도 등록을 해드려서 공지사항으로 안내를 드리곤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확한 정보는 직접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응시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잘 보셔야 되겠죠. 자, 먼저 필기 시험을 봐요. 물론 당연히 자격증 시험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 기간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신청받는 게 아니라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하고 나 시험 도전할 거야 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필기 시험을 먼저 봅니다. 필기 시험을 먼저 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해진 상황입니다. 물론 일반인 분들은 일반 상식 많으시고, 그리고 일반적인 대학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전문 선수 출신이나 아니면 체대 출신보다는 필기 시험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합격자를 모아서 실기하고 구술을 하게 되죠. 실기 구술을. 근데 이 실기 구술은 아무래도 전문 선수 출신이나 체대 출신들이 유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라면, 의외로 일반인 분들이 많이 도전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일반인 분들은 실기, 구술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제발 내가 운동 3개월 해보니까 운동이 재밌어, 그래서 자격증 딸래,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건 이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열심히 운동해 오셨던 분들에 대한 일종의 신뢰 같은 것라고 느껴져요. 나 3개월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 자격증 딸래, 이런 건. 이 자격증은 다른 사람을 지도하기 위한 자격증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 주세요. 자, 어쨌든 도전하시려면 실기 구술 열심히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가장 많은 종목은 보디빌딩이죠. 보디빌딩. 도전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게 보디빌딩이에요. 왜냐하면 보디빌딩이 구술 실기 자료를 모으는 게, 수집하는 게, 얻어내는 게 가장 쉬워요. 자료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카페에 자료 무조건 무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박 앱이라고 앱 배포되는 그런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뭐 플레이스토어 뭐 이런 거. 그런 곳 검색하시면 거기서 단박 앱이라고 검색하잖아요. 그럼 보디빌딩 구술 앱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거 있습니다. 돈 많이 들었어요. 그거 만드는데. 무한 반복해서 듣고 따라하고 뭐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구간 단위로 뭐 한 10문제씩 들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만들어 놨어요. 보디빌딩은 그런 장치들이 많아요. 저희 카페를 비롯해서. 그러다 보니까 보디빌딩에 도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디빌딩은 계속 자료가 더 많이 축적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보디빌딩 이외에 골프, 뭐 배드민턴, 탁구 이런 거 되게 어려워요. 구슬질기. 그러니까 그런데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연습 많이 해두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구술 자료 얻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가 오히려 관건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연수는 뭐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출석만 잘하시면 됩니다. 연수는. 나중에 보고서 잘 써내시고 그 이후에 연수 이후에 뭐 하냐면 현장 실습이라고 해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기관, 업체 같은 데에 가서 잠깐 인턴으로 근무를 해봅니다. 약 일주일 정도?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 실습받으러 왔습니다 했을 때 이분에게 강습을 바로 맡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을 가게 되면 이 이후에 실습이 있는데 실습 가게 되면요. 그냥 거의 청소 정도, 잡무 정도를 하다가 끝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취득의 과정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 어떤 거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에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때는, 전체적으로 도전한 분들 중에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30% 미만이었습니다. 30% 미만. 최근에는 한 40%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도전하신 분이 100분이다 그러면 40명 정도는 자격증을 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디서 많이 떨어지냐면 필기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필기 공부 정말 꼼꼼히 해두실 것, 그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보디빌딩의 스포츠 지도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제도는 어떤 순서로 운영되는가, 그 다음에 추가 취득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